자,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엔트미디어 전기산업기사 2020년도 문제풀이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MC민과 함께 우리 2020년도 1회, 2회 통합시험, 그 다음에 3회, 그 다음에 4회 시험해가지고 문제풀이 60문제를 제가 풀이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1회 통합시험 문제를 해결해 드릴 건데 페이지가 665페이지가 되겠고 기기 우리 3과목 41번부터 한번 문제풀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회와 2회 코로나 관계로 통합시험이 이루어졌네요. 통합시험. 자, 전기기기 이제 첫 번째 41번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입니다. 단상 다이오드 반파 정유회로인 경우에 정유율은 몇 프로입니까? 물어봤는데 저항부라고 있고요. 우리 정유기에서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바로 정유회로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정유회로에서는 딱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딱 두 가지 정유회로 나오면 우리 일단 정유회로가 뭐냐? 그러면 AC를 DC로 바꿔주는 거였죠. 자, 그래서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누구냐면 단상 반파가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누구냐? 그러면 단상 전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다이오드를 이용해 가지고 정유를 시킬 건데 그 다이오드의 개수를 가지고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가장 쉽게 구별하는 방법은 하나가 나오면 반파고요. 두 개 이상이 나오면 전파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근데 이제 이 중에서도 공식에 대한 어떤 계산 문제가 아니라 정유 효율을 물어봤어요. 정유회로에서 누굴 물어본 거냐면 정유의 효율을 물어보고 있죠. 정유 효율. 자, 우리가 이제 효율이 나왔을 때는 딱 두 가지입니다. 바로 반파, 전파. 시험에 두 가지밖에 없는데, 단상 반파는 정유율이 몇 프로냐 그러면 40.6%예요. 자, 그래서 요거 하나 수치를 딱 기억해 주시면 끝납니다. 자, 그럼 벌써 답이 나왔는데,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정답 2번. 요게 이제 분수 형태로 나온 적이 있죠. 분수 형태로는 어떻게 나왔냐 그러면 파이 제곱분의 4 곱하기 100 하고 나왔던 거예요. 자, 그럼 전파는 시험에 안 나왔습니다. 나왔어요. 나오니까 적어놓은 거예요, 제가. 근데 이거를 할 필요가 없어. 왜 할 필요가 없냐면 전파는요, 무조건 반파의 몇 배냐면 2배야, 2배. 그래서 얘만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수치를 기억하고 계시다 그러면 전파는 할 게 없죠. 2배니까 얼마야? 81.2% 하고 나오는 거예요. 또 분수로 나오면 얼마야? 파이 제곱분의 8 곱하기 100 하고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게임 딱 끝나는 거예요. 정유효율은. 그것보다는 우리가 이제 사실은 정유회로에서 단상 반파와 단상 전파에 대한 징유전압과 교류전압, 그거를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로만 제가 해드리면 반파는 얼마였어요? 1위는 0.45에 2가 되는 거고요. 전파는 0.9에 2가 되시는 거야. 이게 이제 우리 여러분들 회로 시간에 그 파형의 종류 있잖아요. 뭐 삼각파, 톱니파, 정연파, 정연반파, 거기서 나오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시로값, 뭐 평균값 따지는데 거기서 평균값 공식이 우리 기기에서 나오는 바로 단상 반파와 단상 전파의 징유전압이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일단 지금 문제는 요것만 딱 해놓으면 해결을 할 수가 있겠고요. 42번 문제 한번 볼게요. 직류발전기 병렬운전에서 교납모선을 필요로 하지 않는 거 물어봤어. 우리 교납모선이라는 게 있었어요. 교납모선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병렬운전을 할 적에 안정하게 운전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얘를 갖다 우리가 어디에 설치합니까? 그러면 칙칙폭폭 기억나시죠? 직권과 복권이라고 했던 거예요. 물론 복권에 이제 하나의 또 종류를 적어드리면 과복권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그럼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거는 교납선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정답 몇 번이냐면 1번이 되는 거죠. 분권이 되겠습니다. 보통은 이제 시험 문제가 교납선을 설치하는 목적 아니면은 어느 발전기에 설치하느냐 이걸 물어보는데 요번 2020년도 1회 통합시험에서는 설치하지 않는 거, 필요로 하지 않는 거를 이제 물어봤어요. 그래서 칙칙폭폭, 요거 뺀 나머지 하나 분권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3번 문제, 요거 역할도 알아두셔야 돼. 병렬운전을 뭐한다? 안정하게 운전하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43번 문제는요, 삼상유도전동기 전원 측에서 임의의 두 선을 바꿔서 접속하면 그렇게 운전하면 어떻게 되냐 물어봤어. 우리 예전에요, 직류기에 보면 이제 제동법이 있어요. 뭐 유도전동기도 마찬가지고 역상제동이 일하는데 역상제동
뭐 역상제동, 제동, 역전제동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나오는데 얘네들의 얘기는 뭐냐면 자, 지우개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지우개가 안 보여서 자 역상 그 다음에 역전, 제동이라는 게 있죠. 얘는 뭐 하는 거냐면은 우리가 3상 중에 두 상의 접속을 반대로 바꿔서 제동하는 방법을 우리 역상, 역전제동이라고 했고요. 급정지, 급제동 시킬 때 우리 일명 플러그인 제동이라고도 얘기를 했던 거예요. 바로 그 얘기야. 그래서 우리 임의의 두 손을 바꾼다 요 말 나온 뭐야? 회전 방향이 반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역전제동이라는 게 뭐예요? 말 그대로 제동, 반대로 역회전이 들어간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찾으면 2번 정답 되시겠네요. 2번. 자, 그 다음에 이제 44번 문제가 되겠고요. 44번은 직류 분권 전동기의 전격 전압을 220V 줬고요. 전격 전류가 105A. 그 다음에 전기자 저항 및 계자 회로의 저항을 각각 줬어. 그래서 전기자 저항 앞에 있는 게 0.1ohm이라는 얘기고 계자 저항이 40ohm이 된다 이 얘기예요. 기동 전류는 전격 전류의 150%래요. 150%. 항상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있는데 전동기에서 기동전류라는 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스타팅 커런트 해가지고 기동전류라고 하는데 전동기는 처음부터 회전하는 게 아니죠. 전압을 딱 인가하면 전동기가 서서히 속도가 올라가다가 그 다음에 전격 속도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전동기가 정상적으로 회전할 때는 그때 흐르는 전류보다는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을 하려고 할 때 그때의 기동 전류가 정상 전류보다 전격 전류보다는 큰 전류가 흐른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거기 보면 전격 전류, 정상 전류가 정상 궤도에 올라왔을 때 흐르는 전류가 105A잖아요. 근데 거기 뭐라 했냐면 기동 전류는 전격 전류의 150%, 1.5배가 더 커진다 그 얘기야. 기동할 때의 전류가 큰 전류가 더 흐른다는 얘기죠. 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105A에다가 1.5배를 한 게 기동전류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때 기동저항은 몇 ohm로 하냐고 물어봤어요. 왜? 기동저항을 설치한 이유는 뭐냐면 기동전류가 크기 때문에 권선이 타버릴 수 있어. 쉽게 얘기하면 열이 올라가면서 열이 발생하니까 가열로 소선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기동전류를 작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동저항, 가변저항을 하나 설치하게 됩니다. 이거를 우리가 회로로 그리면 등가 회로로 그리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분권 전동기인데 이거를 회로로 그리면 이러한 형태가 되겠죠. 자, 여기에 계자 저항이 이렇게 하나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저항이 하나 이렇게 들어가. 이걸 갖다 우리가 가변저항, 기동저항, RS라고 표현합니다. 요거는 이제 계자 저항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누가 있냐면 전기자가 들어가겠지. 전기자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양단에다가 어떻게 할 것 같아? 전압을 갖다가 공급을 해주겠죠? V볼트를. 그럼 전류가 당연히 왼쪽 전동기 내부 쪽으로 흘러 들어갈 거 아니에요. 자, 이 점에서 전류가 쪼개질 거예요. 계자 전류 하나 들어갈 것이고 이쪽에는 전기자 전류가 흘러 들어간다는 얘기야. 자, 두 개의 저항값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물어본 거는 요 기동저항 물어본 거고요. 요 전기자에도 내부 저항이 있어. RA가 되겠죠. 요 두 개의 저항을 한번 비교해 보자는 얘기지. 얘를 얼마 줬냐면 전기자 저항을 아까 0.1ohm 줬고요. 그 다음에 요 계자 저항을 얼마 줬냐면 40ohm을 줬어요. 자, 그러고 보니까 계자 저항이 전기저항보다 거의 이게 몇 배 큰 거야. 40배 큰 건가? 400배. 그죠? 그러니까 저항값이 큰 쪽에는 전류가 흘러, 안 흘러? 안 흘러. 저항이 작은 쪽으로 다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기동전류가 전압을 공급했을 때 흐르는 이 기동전류가 대부분 다 어디로 흘러가냐면 저항이 작은 전기자 쪽으로 빠져나간다 그런 얘기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큰 전류가 기동할 때마다 이쪽 전기자 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여기에는 코일이 감겨 있단 말이야. 권선이 가열로 소송된다는 얘기 아까 다 얘기해드렸던 거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한 거지? 기동저항을 설치한 이유가 뭐예요? 저항을 증가시키면 이 기동전류를 작게 해가지고요. 우리가 안전하게 운전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권선이 소송되지 않도록. 그래서 이 가변저항을 여기다가 전기자와 직렬로 달아준 겁니다. 그럼 봐봐 여러분들. 얘하고 얘가 지금 저항 두 개가 직렬이니까 합성저항과 하면 두 개 더해지는 거 아니야? 저항값이 커지는 거지. 그래서 기동전류를 제한해주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기동전류를 한번 표현을 해봐야 되는데 원래 기동전류 공식이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요 두 개의 저항이 직렬이니까 RA 플러스 RS분의
V라고 쓸 수가 있고요. 이때 전격 전류에 비해서 기동 전류는 1.5배 커지는 흐르는 전류가 흐른다라고 보시면 돼. 왜냐면 요게 이제 1.5배, 150% 흐른다고 했으니까. 그럼 얘는 줬어요. 얘는 얼마 줬냐면 지금 여기 처음에 전압을 갖다가 공급한 게 220V. 여기다 220V를 공급한 거고요. 자, 전격 전류를 줬는데 얼마 줬냐면 105A 줬어. 근데 얘는 기동 전류는 1.5배가 흐른다는 얘기였죠.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요 전류가 어찌됐든 간에 병렬이니까 대부분의 전류는 다 전기자 쪽으로 흘러서 빠져나가지만 어쨌든 병렬이기 때문에 이쪽에도 조금은 흐를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 전류 값을 뺀 나머지가 다 일로 흘러갑니다. 그거를 구해보자는 얘기지. 자, 그럼 일단 여기다가 여러분들 105를 넣어요. 105를 넣고 1.5를 하시면 돼. 그럼 공식이 이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자, RA 플러스 RS분의 V라고 쓸 수 있고요. 자, 여기다가 이제 105에다 1.5를 곱해 주시면 돼. 여기다가 이제 105를 넣어서. 자, 요거를 계산하면 얼마 나오냐면요. 105에다 1.5 곱한 값이 제가 이렇게 눌러보니까 157.5 나오네요. 157.5. 요게 157.5A다라는 거예요. 자, 두들기면 됩니다. 계산기.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105에다 1.5 곱한 요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기동 전류가 157.5. 그럼 아까 제가 뭐라 했냐면 요 전기자 쪽으로 흐르는 전류는 얘를 뺀 나머지가 흘러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얼마인지도 계산을 해보셔야 돼. 그럼 어떻게 계산하는 거야? IF는 RF분의 V 계산하시면 되는 거야. 병렬에서는 전압이 일정하니까 자,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IF는 뭐야? RF분의 오메 법칙이니까 V라고 써주시면 돼. 자, RF가 40오hm 줬고요. 그 다음에 V가 얼마냐면 220V야. 자, 그래서 요거 누르면 5.5 나오나? 5.5? 예, 5.5A가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전기자 쪽으로 흘러나가는 전류를 구할 수가 있겠네. 자, 우리 요점에서 두 개가 나가잖아요. 그럼 나간 전류 더하면 얘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걸 빼면 이쪽으로 흘러가는 거네. 나머지가. 그래서 수식 관계를 쓰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I는 I-IF라고 쓸 수가 있는 거죠. 이 식도 원래 여러분들이 암기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발전기가 나오면 이 부호가 이제 플러스가 되는 거고 전동기가 나오면 마이너스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요 기동 전류가 얼마야? 157.5A하고 자, 계자 전류에 흐르는 전류가 5.5니까 실적으로 전기자에 흐르는 전류는 152A가 되는 거죠. 152A. 자, 그래서 이제 실적으로 이제 계산이 된 거예요. 자, 여기에 지금 기동 전류가 얼마냐 그러면 이 기동 전류가 자, 요거 아까 계산한 거는 전체 전류를 따진 거고요. 요거 뺀 나머지가 전기자 쪽으로 흘러가는 거야. 그 기동 전류가 실제 얘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요거 152A를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물어본 건 요 기동 저항이고요. 그럼 전압은 220. 그 다음에 전기자 저항은 0.1. 그대로만 계산하시면 끝나는 거지. 자, 자리를 바꿔볼게. 자리 바꾸면 RS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자, 요거 152가 밑으로 올 거고요. 그 다음에 전압 부위가 220. 그리고 나서 플러스 RA인데 얘하고 얘 전체를 자리를 바꾼 거야. 플러스 RS인데 넘어가니까 뭐지? 마이너스 RA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0.1 계산기 딱 누르시면 답 나옵니다. 자, 요거 누른 값이 얼마 나오냐면 1.35 정도 나와요. 대략 1.355ohm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이 뭐냐 그러면 처음에 이만큼의 157.5A의 큰 전류가 들어오니까 실제로 전기자 쪽으로 들어오는 전류는 152A가 된 거고요. 여기로 흘러간 전류를 뺀 나머지가 흐르니까. 근데 이 전류도 크단 얘기야. 그래서 이 전류를 우리가 이제 조금이라도 큰 전류를 조금이라도 적게 흐르기 위해서 요 전기자의 코일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항을 달아주는데 그 저항값이 얼마예요? 하고 물어봤다는 얘기지. 그 저항값이 1.35ohm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런 문제가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요거 뺀 나머지 전류 가지고 계산을 한 거잖아요, 지금. 여기 전체에서 계자 쪽에 흘러가는 전류를 뺀 나머지 가지고 계산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요거 값 가지고 계산을 해요. 왜냐면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대부분 다 어디로 흘러가는 거야? 이쪽으로 흘러가는 거니까. 여기 값을 별로 크게 안 흐르기 때문에 무시해버린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지금 봐도 157.5에서 이쪽으로 흘러가는 게 5.5고 여기가 152A니까 거의 대부분이 다 일로 흐른다는 얘기야. 이쪽 전기자 쪽으로. 그래서 대부분의 문제는 여기를 또 무시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이 저항값이 이제 그때는 더 커지겠지. 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제를 보면요. 지금은 40ohm 줬지만 뭐 100ohm이다, 200ohm이다 이렇게 주는 문제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 흐르는 전류 더 작아지는 거야.
여기가 작아진다는 얘기 이쪽으로 더 많은 전류가 흐르는 얘기죠. 흐른다. 그래서 그냥 우리는 여기를 무시해버리고 그냥 다 대부분 이쪽으로 흐르기 때문에 그냥 계산을 합니다. 이게 빼지 않고. 근데 지금은 정확하게 이제 계산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이제 빼가지고 잡아준 거예요. 그때 저가. 자, 그런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5번 문제 하나 가보겠습니다. 45번 문제. 조금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사실은. 45번 문제는 전기자 저항하고 계자 저항을 각각 0.8옴 줬어요. 직권 전동기를 줬고요. 회전수가 200rpm, 전기자 전류가 30A, 1대 역기 전력이 300V라며, 300V. 자, 써보면, 일단, 자, 직권 전동기를 줬고요. 뭘 아셔야 되냐면, 우리 기전력하고요. K파이N이라는 공식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상수니까 버린다 그러면 요 기전력하고 회전수의 관계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럼 얘하고 얘는 무슨 관계죠? 비례관계가 성립되는 거야. 그래서 얘가 커지면 얘도 커지고 작아지면 작아진다 그런 얘기예요. 일단 요걸 알고 계셔야 돼. 그 다음에 이제 그 역기전력을 줬네요. 회전수가 200rpm일 때. 자, 지금 회전수가 200일 때 역기전력이 300V라고 했어. 근데 이 전동기의 단자전압을 어떻게 했대요? 단자전압을 500V로 사용했대. 그때 전기자전류와 같은 30A를 흘릴 때 회전수가 얼마냐? 회전수가 N값 물어봤네요. N-라고 할까? N-를 물어본 겁니다. 처음 회전수는 얼마였냐면 200rpm이었는데 그 단자 전압을 변형시켰다는 얘기죠. 500V를 공급했을 때 그때의 회전수가 얼마냐 물어본 거야. 자, 그러니까 요 단자 전압을 갖다가 500V 걸었을 때 회전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동기에 역기 전력이 나오겠죠. 전압을 공급하면 전류가 흘러서 자속 파이가 발생할 거고요. 전기자가 이 자속을 끊으면 역기 전력이 발생이 되는 거야. 기전력. 그때 기전력 값을 구하셔야 돼. 그러니까 처음 조건은 뭐냐면, 자, 기전력하고요. 회전수의 관계만 일단 비례식 써놓고 비례식으로 풀면 끝나는 건데, 회전수가 처음에 200rpm 준 거야. 그리고 자, 기전력이 얼마라고 했냐면 300V라고 했죠. 역기전력 300. 자, 그리고 나서 전압을 갖다가 500V 공급했을 때 그때 역기전력이 얼마가 될 것이며 그때 회전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따져서 계산을 해주면 끝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뭘 구해야 되냐면 여러분들 이 다시를 구해야 돼. 이 다시. 자, 그럼 이 다시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V 다시 마이너스 IA에다가 RA 플러스 RS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 역기전력 2-를 알아야만 몇 대 몇이냐 해서 N-를 구할 수 있는 거죠. 그 500V를 공급했을 때에 대한 역기전력 2-를 구한 걸 여기다 넣고요. 비례식을 이용해서 N- 값을 구하시면 끝나는 거야. 자, 500을 그냥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500은 V값이기 때문에 요거는 2란 말이야. 그래서 2-를 구해서 집어넣으셔야 돼. 500을 넣으면 안 돼요. 자, 그러면 단자전압 500V 줬고요. 전기자 전류는 같다며 30A. 그리고 요 두 개 합성 저항이 얼마예요? 아까 각각 줬어. 전기자 저항 0.8, 계자 저항이 0.8. 그래서 요걸 우리는 직권 계자 저항이라고 하죠. 0.8, 0.8 더하면 1.6 하고 나오겠죠. 자, 그래서 요거 이제 곱해서 계산기 누르면 얼마 나오냐 봤더니 요게 452V 나와요. 452V 하고 나옵니다. 요거를 이제 여기다 넣으시면 돼. 자, 452일 때 N- 값을 구하는 거야. 그럼 여러분도 알고 있어. 대각 곱하기. 그래서 N- 해가지고 300분의 200에다가 얼마 곱하자? 452 RPM 곱하자. 그래서 요거 누르면 이제 답이 되는 겁니다. 자, 요거 누르면 얼마 나오냐 봤더니 약 301 RPM 나오네요. 301 RPM. 자, 그래서 요게 답이 되겠습니다. 회전수를 보니까 200에서 300일 됐으니까 증가했죠. 왜 증가한 거야? 기전력이 증가했잖아. 300일 때 200rpm이니까 450일 때는 회전수가 당연히 증가하겠지. 왜? 기전력이 커지면 회전수도 증가한다니까. 비례관계에 의해서. 그 얘기를 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에 있냐면 2번 하고 마킹하면 정답 처리되겠습니다. 자, 넘어가 46번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번. 이런 거는 그냥 틀려도 그만이고요. 예전부터 나왔던 문제긴 한데 잘 출제가 되진 않습니다. 자, 수은정류기에 있어서 이 수은정류기도 교류를 진위로 바꿔주는 옛날에 썼던 기기예요. 지금은 안 쓰고, 지금은 현재는 쓰지 않습니다. 정류기의 밸브 작용이 상실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물어봤는데 이걸 우리가 역호라고 그래요. 역호. 전자방출이 일어나는 거야. 전자방출이. 양극점의 음극점이 생기면서 양극의 음극점이 생기면서 전자방출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량의 전류가 양극에
거꾸로 양극에 흘러 들어가면서 밸브 작용이 상실되는 현상을 우리가 역호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그냥 버려도 된다. 답 3번만 체크해두고 가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잘 나오지 않는 문제고요. 47번. 삼상유도 전동기 전원 주파수와 전압의 비가 일정하고요. 전격 속도 이하로 속도를 제하는 경우에 전동기의 출력 P값과 주파수의 관계를 물어봤어요. 우리 전동기의 그 출력 공식을 보기 전에 우리 일단 토크 공식을 하나 제가 적어드리면 이런 식이 있죠. 우리 2파이 n분의 60에다가 P0라는 식이 하나 있어요. 요게 이제 전동기의 출력이 되는 거고요. 지금 봤을 땐 주파수가 안 보여. 여기 회전자속도 n에다가 얼마를 넣을 거냐면요. 1-s에다가 ns 하고 넣으시면 돼. 자, 한번 써볼까요? 요거를 한번 써보도록 합시다. 2파이에다가 1-s에 ns를 다시 쓸 수 있네. P분의 120F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60에다가 이제 P0 되겠지. 자, 그때 뭐 물어본 거냐면, 다시 한번 볼까요? 전동기의 출력하고요. 전동기의 출력하고 주파수 물어봤어요. 요게 출력이라고 했잖아. 요게 주파수라고 했잖아. 둘이 무슨 관계냐라는 거지. 그럼 일단 한 번 더 정리해 봅시다. 좀 복잡해 보이면. 자, 요거 60하고 120이, 일단, 120 약분할 수 있네. 그죠? 그러면 요게 얼마야? 2 남지. 그러면 2는 4.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P0가 남고요. 자, 요거 1-s를 먼저 적은 다음에 P분의 얼마지? 2는 4. 4파이 F 되겠네. 4파이 F. 자, 이때 이제 P0를 끄집어내면, 자, 결론. P0는 토크 T에 요거하고 요거 전체 곱하면 되죠? 분모 있는 뭐 요거 토크 곱하면 P0 나오니까 토크 T에다가 1-s에 P분의 4파이 F 하고 나오는 거예요. 자, 끝났어요, 이제. 여기 전동기 출력하고 이 식도 시험에 여러분들 나옵니다. 실제 시험에 나와요. 그럼 요 출력하고 요 주파수는 무슨 관계야? 비례관계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전동기 출력하고요. 주파수는, 비례관계구나. 요게 답이 되시는 거야. 그래서 정답 몇 번이냐면 1번에 있고요. 제가 하나 더 해드릴게. 우리 또 하나 나오는 게 뭘 물어보냐면, 이 토크하고 극수의 관계를 물어봅니다. 토크하고 극수. 그러면 나머지 값은 다 일정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얘가 지금 끄집어내면 이렇게 되는 건가? P분의 1분의 1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요거를 정리하면, 자, 여기 밑에 1이 있는 거니까 1분의 P 해가지고 뭐 남냐면 P가 남아. 그래서 토크하고요. 토크하고 P도 무슨 관계야? 비례관계가 성립되는 거예요. 이것도 시험에 나옵니다. 알아두셔야 돼. 그러면 여기 있는 P0하고 P는 같은 겁니까? 아니지. 문자를 한번 봐봐. 여기 제로가 붙어있는데 얘는 제로 안 붙어있잖아. 그래서 제로 붙은 새끼는 뭐냐면 기계적 출력을 얘기하는 거고요. 제로가 안 붙은 P는 뭘 얘기하는 거야? 극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N극, S극의 그 극수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토크하고 극수는 비례관계가 성립된다라는 거예요. 자, 두 가지를 알아두셔야 돼. 자, 지금은 정답 1번이었고요. 자, 48번 문제 여기서 해결해 드릴게. 자, 48번 문제를 보니까요. SCR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물어봤어. SCR은 우리 실리콘 제어 정류 소자라고 부르고요. 교류 전압과 징 전압을 제어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얘를 갖다 우리 뭐라고 하냐면 중요한 거 단방향 3단자 소자다라고 해요. 단방향 3단자 소자. 그래서 정류 기능을 가지면서 한쪽 방향으로밖에 전류가 안 흐르고 다리는 몇 개야? 3마리의 다리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 몇 번이냐면 정류 기능을 갖는 단방향 3단자 소자에서 3번에 정답을 딱 찍어주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9번 갑시다. 49번 문제는요. 유도전동기 주파수가 60회로 찌고 전부하에서 회전수가 매분 1164 회전한대. 자, 매분 1164니까 1164 RPM으로 회전한다 그 얘기야. 극수를 물어봤네. 슬립은 3%. 자, 전동기 회전수 공식을 쓰시면 돼. 회전자의 속도. 그래서 1-s에다가 ns라고 적어주시면 되는 거지. 자, 그럼 요 ns는 어떻게 구한다 그랬죠? P분의 120F야. P분의 120F. 지금 요거 물어본 거라고. 그럼 얘만 알고 있다 그러면 주파수 줬으니까 자리만 바꾸면 극수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요걸 구해야 돼. 그래서 요 1-s를 넘겨서 나눠주시면 되는 거야. 나눠주시면. 자, 이렇게 되겠죠? ns는. 자, 곱하기니까 넘어가면 나누기 1-s분의 n 하고 나오겠죠? 자, 아까 1164 rpm 줬고요. 자, 그 다음에 슬립을 줬을 거예요. 슬립 몇 프로 줬냐면 3% 줬어요. 그래서 1 빼기 0.03 하시면 돼. 자, 요거 누르면 얼마 나오냐면요. 1200 rpm 나와요. 1200 rpm.
자, 동기속도를 이제 알고 있으니까 우리 동기속도식은 P분의 120F에 의해서 극수 P값은 자리를 바꾸면 NS분의 120F 하고 나오겠죠? 자, NS 1200 넣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20에다가 주파수 얼마야? 주파수가 지금 보니까 60 줬나요? 네, 60. 그래서 요거 넣어서 자, 계산기 누르시면 6극 하고 나오겠네요. 6극. 자, 정답이 몇 번에 있냐면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 해결해 드렸고, 자, 50번 가겠습니다. 50번. 자, 우린 지금 인류의 통합시험을 문제풀이 하고 있습니다. 자, 50번 문제도 한번 가볼 건데요. 50번 문제는 동기전동기에, 동기기의 과도 안정도를 증가시키는 방법이 아닌 거 물어봤네. 여러분들 일단 이걸 알아야 되겠죠? 안정도 향상 대책을 알고 계셔야 돼. 일단, 안정도 나오면, 안정도가 큰 게 좋은 거잖아요. 안정하게 운전할 수 있는 정도니까. 그러니까 안정도가 크면 뭐가 크냐 그러면 단락비도 크다. 요 관계를 꼭 아셔야 돼. 단락비, 안정도가 무조건 같이 가는 거예요. 단락비가 크면 안정도가 증가하는 거고요. 단락비가 작으면 작을수록 안정도는 떨어지는 거야. L값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국엔 L값. 자, 안정도 향상 대책인데 첫 번째는 소금 여자 방식을 채용합니다. 소금 여자 방식을 채용한다.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재빠르게 이제 안정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채용하는 방식이 소금여자 방식 채용이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단락비를 크게 해줘야 돼. 단락비를 크게.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누가 들어갈 거냐면 관성 모멘트가 들어가요. 관성 모멘트를 크게 해줘야 됩니다. 또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플라이 휠이라고 또 얘기를 하죠. 자, 플라이 효과를 크게 해주면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우리 네 번째는 누가 들어갈 거냐면 영상 임피던스 하고요. 그 다음에 역상 임피던스가 들어갑니다. 역상 임피던스를 크게. 다섯 번째죠? 다섯 번째는 누구야? 정상 임피던스 하고요. 또 하나 누가 있냐면 동기 임피던스가 있습니다. 얘네들은 무조건 어떻게 해야 돼? 작게 해줘야 되는 거야. 자, 정상 임피던스하고 동기 임피던스는요, 작을수록 좋은 거야, L값이. 그래서 작으면 좋겠다는 얘기고, 역상 임피던스 같은 경우에는 사고값이에요. 사고 전류야. 상이 역상으로 돌 때 그러는 전류와 그 다음에 영상 임피던스는 누구냐면 영상 전류라는 게 이제 지락 전류잖아요. 그 전류들이 사고값이기 때문에 발전기 쪽으로 역으로 치고 들어오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발전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임피던스를 크게 잡아줘야 된다. 이런 얘기야. 근데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는 앞글자 따서 기억에 좀 끝나. 건강을 속단하지 마라. 관 속에 영정사진과 함께 들어간다 라고 외우면 끝나는 거죠. 단 영역은 어떻게 해야 돼? 내 영역은 크게. 이렇게 외우면 끝나는 거야. 영역이 크게 된다는 얘기는 밑에 있는 임피던스는 반대니까 무조건 작게. 무조건 우리는 한 놈만 죽이는 거야. 한 놈만. 자, 그래서 정답을 찾게 되면 몇 번이 답이 되시는 거예요. 요거 어디 갔지? 문제가 어딜 보고 있는 거야 지금? 50번이었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냐면 플라이 효과를 크게 해야 되는데 거기 작게 한다라고 했잖아. 틀린 거 찾는 거야. 아닌 거. 정답 4번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5가지 정도만 딱 정리해 놓으면 게임 끝납니다. 자, 그 다음에 51번 문제 해결해 드릴게. 전압비를 갖다가 줬어요. 3,300에 110 줬잖아. 그러면 우리가 전압비에서 우리 권수비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110분의 3,300, 2차분의 1차, 그죠? 하나가 반대되는 게 있다고 해서 무조건 전류만 반대야. 나머지는 다 2차분의 1차예요. 자, 그럼 요거 공 하나 날리고 11분의 300, 30이니까 얼마예요? 얼마? 30이 되겠네. 권수비가 30짜리다. 이런 얘기입니다. 1차의 누설 임피던스를 줬어요. Z1을 한번 써볼까? 얼마 줬냐면 복소수 형태로 줬는데 12 플러스 J에 13옴을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2차 누설 임피던스 Z2를 줬는데 얼마 줬나 봤더니 0.02로 역시 복소수 형태입니다. 플러스 J에다가 0.013 주고 있습니다. 요게 R이고 요게 L이지. 요게 리액턴스예요. 유도성 리액턴스. 요것도 마찬가지. 우리 이제 그 변압계 등가위로 안에는 R과 L만 존재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실수 부분이 저항 R값 되는 거고요. 허수 부분이 우리 리액턴스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고 나서 뭐라 했냐면 1차로 환산한 등가 임피던스 물어봤어요. 1차로 환산했대. 1차로
환산했을 때 임피던스를 물어본 게 아니라 등가 임피던스 나왔어. 여러분들 1차로 환산한 등가 임피던스 물어보면 전체 임피던스 얘기하는 거예요. 합성 임피던스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얘하고 얘하고 두 개를 더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근데 그냥 더하면 안 돼. 항상 1차와 2차 사이에는 뭐가 존재하는 거야? 권수비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더했다가 큰일 납니다. 큰일 나는 거야. 변압기는 항상 중간에 38선이 있는 거야. 우리 남북 사이에 뭐가 있어? 38선이 있듯이 얘를 막 왔다리 갔다리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권수비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야. 우리 북한 넘어가려면 허락을 맡아야 되는 거야. 그죠? 허락 안 맡고 왔다간 총살감이잖아. 똑같은 얘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할 거냐면 1차 값은 기준이야. 얘는 내비둬 그냥. 그리고 이제 1차로 환산한다는 쓰니까 이 2차 값을 뭘로 해야 돼? 1차로 환산을 해야 돼요. 그럼 환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환산해서 요 1차와 합성하면 등가 임피던스가 나오는 겁니다. 그럼 환산부터 해가지고 두 개를 이제 더하면 되는데 환산을 어떻게 하냐 이거야. 그럼 임피던스 나왔으니까 권수비 공식을 한번 제가 적어볼게요. 우리 임피던스비를 가지고 권수비 구할 수 있어. 루트에다가 뭐야? Z2분의 Z1 하고 나오겠죠. 또 있어. R이 나왔다 그러면 루트에다가 R2분의 R1. 리액턴스 나왔다 그래도 루트에다가 X2분의 X1 하면 되죠. 요 루트로 들어가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얘네들의 단위를 봐봐. 얘네들이 R이 됐든 L이 됐든 임피던스는 단위가 옴이에요. 그럼 옴에 보니까 뭐가 있어? 여기에 루트가 있구나. 이렇게 외우면 끝난다는 얘기지. 자, 그럼 일단 우리가 2차를 1차로 환산해야 되니까 요 2차 값을 갖다가 1차로 바꿔줘야 돼. 그럼 일단 Z1을 구해야 되니까 루트가 벗겨줘야 돼. 양변의 제곱하면 돼요. 양변의 제곱. 그럼 A제곱 뭐야? Z2분의 Z1 하고 나오면 되겠네. 요거 구해야 된다고. 그래서 Z1이라는 놈은 A제곱에다가 Z2를 곱해주시면 돼.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2차의 값을 1차로 환산하려면 2차의 임피던스에다가 A제곱을, 건수의 제곱을 곱하면 환산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요 공식이에요, 바로. 자, 우리가 이제 유도 과정에서 이제 얘를 거쳐서 이렇게 나오는 건데 지금 역으로 찾는 거예요, 저는. 자, A가 아까 얼마였어? 30 줬잖아. 39 했잖아. 30에 제곱하시고요. 2차 임피던스를 곱하는 거야. 2차 임피던스가 얘라며. 얼마? 0.015 플러스 J에 0.013 되겠죠. 자, 분배 법칙을 적용하시면 되는 거야. 30의 제곱이 900이야. 900을 여기 한번 곱하시면 돼. 자, 요거 계산기 제가 눌렀어요. 다 얼마나 나왔더니 13.5. 13.5 플러스 J에다가 얼마 나왔냐면 허수값이 11.7 나왔네. 11.7. 자, 끝난 게 아니라고. 문제에서 2차를 1차로 환산한 임피던스가 얼마예요? 물어보면 이게 답이야. 근데 등가 임피던스 물어봤잖아. 그러면 요거는 이제 뭐 한 거야? 2차 값을 1차로 환산한 거고요. 이 원래 처음부터 정해져 있던 1차의 임피던스하고 2차를 1차로 환산한 임피던스 이 두 개를 합성하셔야 된다는 거지. 그게 등가 임피던스가 되는 거야. 자, 한 번 더 가야 돼. Z0 값 할게요. 자, 그래서 요 1차 임피던스가 얼마야? 12 플러스 J에 13 줬죠. 12 플러스 J에 13 줬고요. 그 다음에 2차를 1차로 환산한 거 갖다 집어넣어야 돼. 13.5 플러스 J에다가 얼마지? 11.7 하고 자, 계산기 누르면 돼요. 할 것도 없어. 암산으로 해. 실수는 실수, 허수는 허수 하시면 끝납니다. 자, 동그라미 더하니까 얼마야? 25.5가 되겠네. 플러스 J에다가 요거 두 개 더하면 얼마야? 24.7 하고 나옵니다. 자, 옴이 되겠지. 자, 우리가 이제 실제 합성 임피던스의 크기를 구한다 그러면 루트를 씌워가지고 요거의 제곱 플러스 요거의 제곱에도 구할 수 있다는 얘기고. 근데 지금 이제 어찌됐든 간에 복수 형태로 물어봤으니까 요거 찾으시면 돼. 자, 그래서 찾으면 정답 4번에 해당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넘어가 봅시다. 51번을 해결해 드렸고요. 자, 52번을 한번 가보죠. 52번도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기본만 돼 있었다면. 자, 어떤 공장에 뒤진 역률 0.8인 부하가 있고요. 이 선로의 동기조상기를 병렬로 결선해서 선로의 역률을 0.95로, 자, 코사인이잖아요. 우리 역률 코사인 세타를 95%로 0.5로 개선을 했대, 개선. 그럼 당연히 역률이 개선이 되면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그림을 그린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 직각삼각형이 있을 거예요. 그죠? 직각삼각형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무효분을 줄이기 위해서 역률을 개선하는 거잖아. 그러면 역률이 개선됐을 때 개선 후 전력의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물어봤어요.
자, 우리 코사인 세타가 이거잖아요. 여기가 이제 밑변의 유효전력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무효전력, 여기가 피상전력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 자, 그러면 일단 코사인 세타 값이라는 놈은 이렇게 쓸 수 있나요? 피상전력에 대한 유효전력입니다 라고 쓸 수 있어요. 자, 빗변에 대한 밑변이니까. 자, 그럼 역률이 개선됐대. 그러면 여기 밑변에 분모에 있는 피상분이 감소하겠죠? 피상분이. 우리가 이제 벡터도를 밑에 해설해 보시면 이렇게 이제 반대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물론 그려놨는데 이렇게 그려놨죠. 밑에 보시면은 해설이 있어요. 이게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역률을 개선시키니까 이만큼 된 거예요. 이게 콘덴서 용량이 되는 거죠. 이게 콘덴서 용량. 여기가 이제 세타 1 세타 2 해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역률을 개선하면 이만큼에 대해서 피상분이 감소가 된 거예요. 역률을 개선하면 이 무효분이 감소가 됐다 그 말이야. 그래서 피상분은 감소가 될 수 있고요. 무효분도 감소가 되겠죠. 무효분도 이런 식으로 무효분이 반대로 그리면 이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유효분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얘는 일정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 거야. 일정하다. 자, 근데 또, 요 피상전력을 우리는 이렇게도 쓸 수 있나? 로트에다가, 요거의 제곱 플러스 요거의 제곱, 유효전력의 제곱 플러스 무효전력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역률이 개선되면, 유효전력은 일정하니까, 피상전력은 감소. 그럼 피상전력이 감소하면, 얘가 일정하다며? 그럼 무효전력도 감소한다, 이 얘기죠. 그래서 역률을 개선하면, 피상전력과 무효전력은 변하는데, 감소가 되는데 유효전력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이냐면 1번을 딱 찍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1번을. 자, 1번은 뭐가 틀렸다는 얘기예요? 피상전력과 유효전력이 감소한다 그랬잖아요. 피상전력은 감소가 맞아. 유효전력은 감소가 아니지. 일정하거나 오히려 더 쓸 수 있죠. 실제로 역률을 개선하게 되면. 네. 자, 감소는 될 수가 없습니다. 말이 안 돼. 어떻게 역률을 콘덴서를 달아서 개선을 시켰는데 내가 쓸 수 있는 양이 줄 수가 있겠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콘덴서를 설치할 이유가 없잖아요. 돈을 들였는데, 그죠? 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53번 가죠. 자, 53번 문제는 뭐라고 했냐면 기동시 정류자의 불꽃으로 라디오에 장애를 주며 단락장치의 고장이 일어나기 쉬운 전동기 물어봤는데 여러분들 일단은 뭐가 있냐면 우리 그 단상유도 전동기하고 삼상유도 전동기의 가장 큰 차이점이 있죠. 삼상유도 전동기는 상위 3개니까 회전자계가 발생하면서 스스로 기동을 할 수가 있는 반면에 단상유도 전동기는 별도의 기동장치가 있어야 됩니다. 왜? 단상 가지고는 기동을 할 수가 없어. 회전자계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최소 2상 이상 돼야만 회전자계가 발생하고 회전을 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당연히 단상유도 전동기는 별도의 뭔가가 들어가야 되는데 단발 기동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브러쉬를 이용해가지고 기동시킵니다. 근데 브러쉬를 어떻게 해서 기동하냐면 단락시켜서 기동해. 단락할 때 불꽃이 일어나죠. 기동할 때 불꽃이 일어나면서 라디오에 장애를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요걸 찾게 되면 단발 기동용의 단상유도 전동기 3번을 찾아주시면 됐던 거예요. 쉽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라디오가 나왔다는 얘기는 당연히 어떤 그 전동기의 용량을 보게 되면 상대적으로 작은 놈 중에 찾아야 돼. 그래서 뭐 직권은 아닐 것 같고요. 그죠? 예, 유도 전동기 단상 중에서 둘 중에 3번, 4번 둘 중에 하나를 찾으면 되는데 우리가 실제 이제 거기에 포인트는 기동시 불꽃입니다. 정류자의 불꽃. 그래서 이제 우리 반발 기동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단락을 시킬 때 이제 불꽃이 발생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4번 들어갈 거고요. 54번은 이제 뭐라 했냐면 동기발전기에 대한 문제인데 동기발전기의 그 단자 부분에서 단락이 발생했대요. 단락전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보러 왔는데 우리가 이제 단락 사고가 일어나면 여기가 이제 일어나는 시점이다 그러면 전류값이 엄청나게 크다가 점차적으로 감소되는 형태로 바뀝니다. 전류값이 엄청나게 커지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단락전류의 식 때문에 그런데 단락전류의 공식이 뭐냐 ZS분의 E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어디까지나 오메 법칙이야 기본은. I는 뭐니까 Z분의 V니까 우리는 근데 이제 발전기 쪽에서는 전동기, 변압기 다 마찬가지인데 기전력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니까 V 대신에 E라고 표현을 한 것뿐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단락이 되면 임피던스라는 값이 0에 가까워지니까 전류값이 엄청나게 커져버려요. 근데 이 전류가 계속해서 큰 전류 상태로 계속 흐르게 되면
발전기가 됐든 개통이 됐든 다 박살나는 거야 그냥. 그래서 우리가 이걸 리액턴스나 임피던스 값을 이용해서 감소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류의 변화를 우리는 어떻게 얘기하는 거야? 이 그림 그대로만 말로 해주면 돼. 처음에 단락이 일어나면 큰 전류가 흐르다가 점차적으로 감소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대로 쓰시면 돼. 처음은 뭐라고? 큰 전류 인하 점차로 감소한다. 이렇게만 표현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을 찾게 되면 몇 번에 있나 봤더니 요게 4번에 되겠네요. 4번. 요 문제 의외로 엄청나게 많이 기출문제에 출제가 됐었던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5번 들어갑니다. 55번 문제는 원래 이제 그 중권과 파권에 대한 문제가 잘 나오는데 요거를 약간 응용해서 시험에 낸 것 같아요. 8극의 유도기전력이 100V, 전기자전류가 200A인 직류발전기의 전기자원선을 중권에서 파권으로 변경하면 기전력과 전기자전류가 어떻게 되냐 물어봤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 봐봐. 중권을 갖다가 우리가 무슨 권이라고 했냐면 병렬권이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권을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얘기했던 거야? 직렬권이더라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중권은 A하고 P가 같다. 중복돼서 같다라고 했고요. 쪼꼬파이라고 했던 거야. 파권은 무슨 파이? 쪼꼬파이. 자, 그럼 이제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기전력을 한번 구해보자 라고 한다 그러면 중권에서의 기전력은 얼마나 나왔냐면 100V가 나왔다 그랬죠? 100V. 근데 굳이 이제 공식을 쓴다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어. A분의 P자 파이 60분의 한판이라고 하면 돼요. 회전수입니다. 그럼 중권 A하고 P가 같으니까 이 약분이 될 거고요. 나가리가 될 거고 요거를 구한 값이 100V가 나왔다 이런 얘기잖아. 그럼 파권일 때는 어떻게 되는 거야? 자, 언제나 두 개야. 그래서 병렬의 수가 두 개. 2분의 P자 파이의 60분의 한판 하고 나오면 되고요. 회전수입니다. 요 극수가 몇 극 줬어? 8극이라고 그랬지 아까. 자, 우리가 극수를 갖다가 8극짜리라고 줬어요. 그럼 여기다 이제 8을 넣어봐. 그럼 약분하면 얼마야? 4가 남는 거지. 요 나머지가 아까 얼마라고 했냐면 100V라며. 그럼 4가 남았다며. 그럼 파권은 중권에 비해서 기전력이 몇 배 커진다는 얘기라고? 4배. 그래서 여러분들 100에다가 4를 곱하니까 얼마 나오는 거야? 400V 하고 나오면 답을 찾았어요 벌써. 밥 찾았어. 몇 번? 3번이 답이에요. 병렬의 수에 대한 그 전류, 각 전기자원선에 흐르는 전류값은 안 구해도 돼. 왜? 400 나온 게 다행히 3번밖에 없으니까. 자, 나머지 또 구해드릴게. 자, 우리 중권은 자, 병렬의 수하고 극수가 어떻다고 그랬냐면 같다고 그랬어요. 이게 회로수가 몇 개 나오는 거야. 이러한 형태가. 하나, 이제 동그라미 할게요. 시간이 없어.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런 회로가 그려지는 거죠. 이런 회로가 그려지는 거야. 그리고 여기에 지금 흐르는 전류가 몇 암페어입니까? 그러면 200암페어를 준 거죠. 그럼 여기 각각에 흐르는 전류는 몇 암페어예요? 이거 물어본 거라고. 무슨 권에서? 중권에서. 파권일 땐 얼마고? 그럼 이거부터 구해봐요. 자, 그러면 전체를 8개로 나누면 되는 거 아니야? 요 각 권선에 흐르는 전류. 자, 8분의 200이 되는 거지. 그래서 25A씩 흐르는 거야. 나눠서. 25, 8개 회로로 나눠서 다 합치면 200이 나오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각 전기자 권선에 흐르는 전류가 25A니까 우리 파권을 한번 그려볼게요. 파권은 회로수가 무조건 극수에 관계가 없이 두 개야. 쪼꼬파이니까. 그럼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예요. 여기는 똑같이 그려지겠지. 똑같이.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그럼 중요한 건 뭐야? 여기 각 전기자 권선의 전류가 아까 25A를 쓰니까 여기도 25A 흐르는 거야. 그러면 전체에 흐르는 전류는 몇 암페어지? 25니까 그렇죠. 50A가 흘러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400V에 50A 찾은 답이 3번이었던 거예요. 3번. 요 얘기였습니다. 자, 그런 얘기였고요. 넘어가시게 되면 56번을 가겠습니다. 예, 56번도 뭐 쉬운 문제는 아니었네요. 계산 문제인데. 자,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56번 문제는 극수가 8극 줬고요. 50kW, 3300V, 60Hz, 삼상권선형 유도전동기 전부와 슬립이 4%라고 줬어요. 이 전동기 슬립 사이에 0.16ohm의 저항세기를 Y로 접속하면 전부와 토크를 발생할 때 회전수 N값을 얼마냐고 물어봤네. 단
2차 각상의 저항은 0.045이고요. Y 접속이랍니다. Y 접속. 자,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제 그 저항을 갖다가 또 하나 달아줬죠. 아까 우리가 문제 몇 번이었냐면 앞쪽에서 우리 44번 얘기할 적에 가변 저항을 달아서 기동 전류를 제한한다 그랬잖아요. 그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도 전동기도 기동 전류가 전격 전류보다 큰 전류가 흐르니까 가변 저항을 달아가지고 기동 전류를 제한해 주겠다 이런 얘기야.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구할 거냐면 일단 기본은 요거예요. 슬립과 2차 저항의 관계는 비례 관계야. 이게 이제 2차 저항이 변하면 슬립이 변하면서 속도도 제어할 수 있고요. 뭐 기동 전류를 제한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토크가 증가될 수 있고요. 뭐 이러한 경우 속도와 토크를 특성 곡선을 따질 수 있는 게 바로 비례추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비례추이가 나오면 어느 전동기에 적용되냐 그러면 우리 무조건 건선형이에요. 건선형. 근데 회전자의 코일이 감겨 있으면 건선형이고 코일이 감겨 있지 않으면 농형이라고 얘기하는데 건선형은 말 그대로 코일이 감겨 있는 걸 건선형이라고 불러. 그 내부 저항이 R2다라고 보시면 돼요. 코일 내부 저항. 자, 그러면 이제 비례식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해결을 하시면 되는데, 자, 일단 한번 써봅시다. 처음에 슬립을 4% 줬고요. 2차 저항이 얼마 준 거야? 2차 각상의 저항을 0.045 줬어요. 한상의 저항이 기준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뭐라고 했냐면, 슬립링 사이에, 이 전동기의 슬립링 사이에 0.165의 저항 세기를 Y로 접속했대. 얘하고 실제 요 2차 저항하고요. 그 실제로 슬립링 사이에 저항을 달아주는 게 그게 직렬 형태로 들어가요. 아무 말이 없으면 그리고 우린 직렬이야. 병렬은 병렬이라고 줍니다. 직렬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자, 저항을 가변 저항을 설치해서 자, 저항이 직렬이니까 증가가 됐어. 자, R2 플러스 R 형태다라고 보시면 돼. 요게 얼마냐면 0.045 줬고요. 그 다음에 요게 아까 주어졌던 자, Y로 접속한 저항이 되는 겁니다. 전동기의 슬립링 사이에 0.165의 저항 세기를 Y로 접속했다고 했잖아. 한상의 저항이니까 Y가 됐든 델타가 됐든 한상의 저항이니까 0.16 하나만 더해주시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는 0.04일 때 4% 했는데 지금 저항을 추가했잖아요. 가변 저항을. 직렬이니까 저항값이 커지잖아. 그럼 당연히 슬립이 변하겠지. 그럼 슬립이 변했을 때 회전자의 속도가 얼마냐 이거야. 우리 회전자 속도의 결론이 이거잖아요. 1-S의 NS가 될 거니까 슬립이 변하면 당연히 얘가 변하는 거야. 요거 물어본 거예요. 요거. 회전수가 어떻게 되냐고. 자, 쉬운 문제는 아니었고요. 자, 그러면 한번 해봅시다. 자, S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걸 S 다시라고 놓을까? S 다시? 예, S 다시가 좋겠네. 여기 처음에 주어진 4%가 S니까. 그러면 요렇게 적용하시면 되겠네. 자, 0.04분의 요거 4%니까 요것도 얼마예요? 0.04라고 적어야지. 4%니까, 퍼센트니까. 자, 그 다음에 요게 요렇게니까 0.04에다가 요거를 갖다가 곱해주시면 돼. 이게 얼마지? 0.2가 되겠네. 그럼 약분하면 얼마 나와? 0.2 나오는 거예요. 자, 요걸 여기다 넣어 이제. 자, 그럼 1-0.2에다가 NS만 곱하시면 돼. 그럼 NS 어떻게 구하는 거지? 무조건 P분의 120F예요. 동기속도야. 자, 그래서 극수와 주파수만 보이면 무조건 NS 구하는 거예요. 자, 8극에 60Hz 좋네, 처음에. 자, 그래서 요렇게 구하면 900 나옵니다. 900. 자, 그럼 여기다 이제 집어넣어요. 900을. 그러면 이제 회전자의 속도 값이 나오겠네. 그래서 요거 누르면 얼마 나오냐면요. 여러분들 720rpm 나오네요. 720rpm. 자, 정답은 2번입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2차 저항이 증가했죠. 자, 외부 저항을 하나 달아서 2차 저항 증가했잖아. 슬립이 증가하잖아. 슬립이 증가하니까 어떻게 되지? 슬립이 증가하니까 회전수는 감소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720이 나왔다. 뭐 이런 얘기, 이런 관계들도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57번 문제. 57번 문제. 자, 57번 문제는 임피던스가 5%래요. 변압기 운전 중 단락이 되었을 때 단락 전류는 전격 전류의 몇 배냐. 우리 이제 변압기에서 단락 전류식이 이거죠. 자, 퍼센트 제분의 100에다가 전격 전류 IN 하시면 돼. 자, 그럼 요 놈을 갖다 준 거예요. 몇 프로? 5%. 그럼 5분의 100이니까 얼마야? 20배 하고 나오면 끝나는 거지. 뭐 아주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1번. 4% 준 것도 있어. 4%. 그럼 몇 배? 25배지. 4분의 100이 25니까. 자, 두 번 문제 있고요. 58번. 변압기 1차 측의 여자 어드미턴스를 Y0. 자, 1차의 어드미턴스를 Y0라고 줬고요. 2차의 어드미턴스를 뭐라고 줬죠? Y0 다시라고 줬네요. Y0 다시. 자, 옳게 표현한 식을 물어봤어요. 권수비네, 권수비.
자, 그럼 우리 건수비 공식을 한번 잘 총정리를 해드릴게. 자, 첫 번째가 이제 N2분의 N1이고요. 건수입니다. 그 다음에 전압비는 V2분의 V1. 전류가 반대예요. I1분의 I2. 그 다음에 앞에서 했던 거 있었잖아, 우리. 루트에다가 뭐야? R2분의 R1도 있고요. 또 뭐가 있어? 루트에다가 X2분의 X1도 있고요. 또 뭐가 있지? 루트에다가 Z2분의 Z1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임피던스하고 어드미턴스는 무슨 관계야? 역회로 해서. 역수관계. 또 Y는 뭐야? Z분의 1이고, Z는 Y분의 1이지. 요걸 이용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해보는데 할 필요가 없어. 무조건 역수니까 뒤집어주면 끝나는 거예요. 자, 일단 해봅시다. 자, 그러면 요거는 2차 임피던스니까 2차 요거잖아. 그럼 Y0 다시 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죠? 그 다음에 Z1은 Y0 분의 1이라고 쓸 수 있겠지. 왜냐면 역수관계니까. 자, 이거를 정리하면 요거 Y0가 밑으로 올 거고요. Y0 다시가 위로 오겠지. 요렇게 곱하고 요렇게 곱할 거니까. 자, 요거 정답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임피던스하고 어드미턴스는 역수잖아. 그러니까 자리를 바꿔주는데 2분의 1이니까 1분의 2 하시면 돼. 그럼 1이 누구야? 0. 2가 누구야? 0 다시. 그러니까 이게 답이죠. 할 필요가 없었어. 정답 몇 번이냐면 1번입니다. 1번. 자, 요게 이제 하나 신형 문제로 추가된 거예요. 추가. 그러니까 이 관계를 알고 있니 모르니 요거 물어본 거 아니야. 그죠? 네. 자, 항상 그래서 답만 해오는 것보다는 내용을 어느 정도 암기를 해서 응용 문제가 나오더라도 이렇게 맞출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준비를 좀 해놓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59번 문제하고 60번 두 문제 남았네요. 자, 59번은 이제 삼성 동기기에 제동건선을 사용하는 주목 좀 물어봤는데, 우리 제동건선 나오면 무조건 뭐 방지야? 난조 방지예요. 근데 우리 네 가지가 있어. 제동건선의 효과가. 첫 번째가 이제 난조 방지고요. 주파수가 같지 않을 때 이제 그 진폭에 의해서 진동에 의한 난조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는 게 제동건선이 되는 거고, 두 번째 역할은 이제 기동 토크 발생을 시킬 수가 있고요. 이거 전동기 입장입니다. 세 번째 입장은 전압 전류를 파형 개선할 수 있고요. 전압 전류에 파형 개선을 할 수 있겠고, 네 번째는 불평형이 됐을 때 송전 계통에서 불평형 시에 이상전압 방지 효과를 할 수 있어요. 이상전압 방지도 됩니다. 이상전압 방지 효과가 있겠다. 네 가지 효과가 되겠습니다. 제동건선의 설치 효과.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 4번에 있네요. 자, 이제 마지막 60번 문제를 해결합니다. 변압계 임피던스 와트와 임피던스 전압을 구하는 시험 물어봤네. 임피던스 와트, 임피던스 전압 나왔네. 무슨 시험이에요? 단락시험이에요, 단락시험. 자, 그래서 단락시험에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동선하고요. 그 다음에 임피던스 전압이라든지 임피던스 와트라든지 임피던스 동선 이런 것들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이제 하나만 예를 들면 동선의 크기가 I제곱의 R이거든요. 그래서 2차를 달라가고 1차의 전류가 흐르면 동선, 손실에 대한 값을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야. 근데 이제 또 하나 뭐가 있냐면 모부화 시험이 있죠. 모부화 시험. 우리 모부화 시험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 부하가 안 걸려 있는 거야. 그래서 얘를 갖다 우리는 개방시험이다라고도 얘기를 하죠. 모부화 시험, 개방시험. 자, 우리 모부화 시험에서 구할 수 있는 건 누구냐 그러면 고정선의 철송과 여자 전류, 여자 어드미턴스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건 이제 같이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항상 철송과 동선은 같은 줄에 들어갈 수가 없다. 반대 입장이다. 그죠? 철이 들어가면 여긴 여기 만약에 이제 무부화 시험이 철선이다 그러면 단락 시험이 동선. 이렇게 이제 같은 라인에 못 들어가고 위아래로 나눠져서 들어갈 수밖에 없다. 반대 개념이다. 이렇게 항상 기억을 하시면 외우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죠. 모부화 시험에서 구할 수 있는 게 누구냐, 아니면 구할 수 없는 게 누구냐, 단락 시험에서 구할 수 있는 게 뭐냐, 아니면 구할 수 없는 게 뭡니까? 이런 식으로 물어봅니다. 자, 그래서 정답 몇 번이냐면 임피던스 나왔잖아요. 그래서 단락 시험의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요.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 1, 2회 통합시험 문제를 다 해결해 드렸고요. 잘 준비하셔가지고 잠시 후에 제가 오면 3회 문제풀이를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